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매수 심리 진짜 소폭 오른 거, 그걸 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떠들고 있죠. 아직 100 넘어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매수자들이 수요가 돌아올 느낌,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냥 느낌이죠. 매수자들이 돌아왔다, 수요가 돌아왔다 라고 느끼려면은 그것이 거래량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남 3구와 목동이 보합세로 돌아섰다,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재건축으로 심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 전에는 재건축을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해놓고 부동산 규제 풀리니까 강남 3구, 양천구 아파트값 하락이 멈췄다. 그래서 뭘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간 매매가격 지수 0.00으로 바뀌었더라. 마이너스 조금은 나오다가, 그러면서 호가가 벌써 1억에서 3억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아파트 전용 66의 호가는 대선 전과 후 20억 원 선에서 21억 원 선으로 1억 원 가량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 분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에 호가 얼마였는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봤더니 대선 전에는 21억 5천, 22억 이 정도 가격이 나오던 게 대선 후에 오히려 20억, 21억으로 나왔다. 오히려 호가가 떨어졌죠. 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특히 3월 18일 날 올린 기사인데 언제 확인됐어요? 17일? 16일. 어디서 뻥치냐.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데, 공급은 신규 공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물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더 핵심인 거고, 거기서 수요가 많아지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상승 탄력을 받는 거고, 수요가 적어지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생기도록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력을 늘리든가 심리를 부추기든가. 그래서 여력을 늘리는 대표적인 정책들이 무엇이 있냐? 예를 들어 대출 규제 완화, 혹은 금리 인하, 규제 해제, 세금 완화, 이런 것들이 여력을 늘리는 정책들이죠. 그리고 심리를 조장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심리는 누가 조장을 하느냐? 언론들이 조장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도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80% 이상이 언론이 영향을 크게 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봤을 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호가 1억에서 3억이 오르긴커녕 1억 5천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아리파 63억 거래했다 지금 계속 오르면서 바로 직전 거래인 한 달 전에 거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8개월 전에 거래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10몇 억이 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리팍이란 단지 자체가 믿음이 안 가죠. 그 아리팍이란 단지 자체는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을 조장해서 가격을 띄우는 동네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전거래도 활발할 수밖에 없고, 당시에 매물 담합해가지고 싹 다 내리고 호가 다 같이 한 5억씩 올려서 했던 단지죠. 다른 데는 거래가 안 되는데 거기만 유독 거래가 항상 그렇게 신고가로 뜨느냐,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약대로만 되면 대박. 강남 3구, 목동, 그 다음에 상계동, 주공 단지들 이런 거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재건축 단지들 들어가니까 이제 노도광도 다시 띄우려고 하면서 들썩, 뭐가 들썩인데? 실거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들썩이 아니죠. 목동 일대에서 이야기해보니까 뭐라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뭔 개소리냐. 특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거 뭐예요? 갭투기 방지법이죠. 실거래로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즉 재건축한테는 굉장한 악재죠. 신축 아파트 같으면은 들어가서 살면 되죠.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는 20억씩 주고 사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주가 좋아요? 신시가지가 그나마 괜찮은 편이죠. 과거에 지은 아파트 치고는 좀 튼튼한 편이니까. 다만 교통이 더럽게 불편해요. 거긴 대부분 일방 통행이 많고. 그러니까 실거주하기는 좋지는 않죠. 다만 이제 목동 학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실거주를 많이 들어가는 거고, 수혜자라고 하는데 호사가들의 띄우기일 뿐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변화는 없고 기대감과 눈치 보기만 커지는 중. 기대감만 언론에서 계속 조장하고 있는 거다. 그러다가 저런 말들에 넘어가서 진짜로 사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다시 또 언론에서 띄우겠죠.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한 건 신고가를 찍었다가 아니라 그전에는 100건을 찍던 데가 한 건을 찍고 있으면 수요가 메말랐단 소리예요. 신고가를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량.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떨어졌을 때 항상 뭐 전문가랑 작자들이 뭐라 그래요? 정상적인 거래량 안에서 하락세가 나타나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집값 떨어지던 시기, 서울에서 거래량을 집계한 뒤로 보면은 떨어졌던 시기가 잠깐 있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거래량 바닥을 찍었죠. 2010년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2018년에 하락할 때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건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잠깐 몇 주 하락 나왔었는데 그때도 거래량이 한 2000건대까지는 떨어졌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이게 앞으로 얼마나 장기적으로 하락하느냐, 이 부분에 영향이 굉장히 크게 들어간다는 거죠. 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유력해진 서울 4곳,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 용산 역세권 개발구역, 그 다음에 잠실,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 아까 이야기했던 강삼, 그 다음에 목동, 상계동 이런 데가 연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했을 때 양천의 목동, 그 다음에 뭐 여의도, 압구정, 뭐 성수동 이런 데 있는데 지금 계속 막 신고가 찍는다고 이야기하는 단지들이 보통 어디에서 나와요? 서초에서. 왜? 서초는 허가구역이 없으니까 장난질 치기가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보면은 떨어지다가 보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게 재건축 완화에서 보합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뭐예요? 3월 7일 나왔으니까 3월 8일부터 14일까지 거래죠.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때 거래된 것들이 나왔겠냐? 당선 날짜는 9일이죠. 그러면은 14일 동안에 보합이 될 정도로 거래가 잘 됐느냐? 아니죠. 이때 지금 신고되는 것들은 뭐예요? 적어도 2월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원의 경우는 신고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2월 13일에 거래된 게 3월 14일에 신고가 뜨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0이 나오는 경우는 하락하던 게 떨어져서 멈췄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영향성을 봐야 되죠. 거래가 없었을 경우. 한 주 동안 신고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0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은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올라가던 게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지는 거 이때랑은 다르죠. 하락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상승될 때는 거래량이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변동폭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질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건 다반사다. 왜? 거래량이 안 나오게 될 경우는 보합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세 하락세도 역시 이어지고 있죠. 뭐 전세가율 같은 경우 요거 떨어지면 저희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요 7월에 확 떨어지는 건 이건 통계 과정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좀 떨어지다가 이제 슬슬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 정도 수순이죠. 그래서 지금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그리고 매매 수급 동향 최근에 조금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 핵심은 거래량이 그만큼 받쳐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봤더니 3월에 신고된 거 4건. 오히려 1월보다 2월에 더 공약이나 이런 거 확실하게 나왔었죠. 근데 하락 비중은 높아졌다. 오히려. 거래한 단지들 보면 어때요? 가장 많이 거래된 신원 시형 올라가는 듯이 찍다가 최근 거래 다시 떨어지고 있죠. 매매 거래량 2위 여기도 7억 2천까지 찍었다가 뭐 최근에 500 올랐네요. 요거보다 전반적으로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죠. 여기 신시가지 재건축 뜬다면 바로 거래돼야 되는데 그리고 가격도 21억 찍었다가 18억 됐다. 물론 이 가격이 비정상적이었을 확률이 더 높죠. 호가는 신고가 정도로 높여 부르진 않고 있죠. 여기도 지금 뭐 21억 찍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부르고 있죠. 요 거래만 제외하면은 비싸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거래가 비정상적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갭은 당연히 벌어지죠. 얘도 재건축 가능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얘는 뭐예요? 그만큼 거품이라는 거예요. 시시가지 다른 단지들 볼까요? 7단지, 13단지, 그 다음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거 봤을 때 거래가 안 되죠. 호가만 올려놓고 있는데 호가 오히려 올랐다고 했는데 떨어졌죠. 아까 그 단지죠. 그리고 거래는 안 되고 있다. 13단지 마찬가지죠. 이거 10억짜리 거래는 취급도 안 해주죠. 뭐 이거는 뭐 특수거래니 뭐니 하니까 요거 빼면 거래가 안 돼요. 1월에 마지막 거래하고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 거래보다 가격은 낮은 호가로 나오고 있다. 역시 갭은 엄청나게 벌어졌죠. 뭐 여긴 처음부터 뭐 갭이 많이 벌어져서 시작한 상태였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노원, 양천, 매물이 줄었대요. 강남도 똑같은 이야기 했죠. 그러면서 뭐 도봉, 동대문, 종로, 서초, 강남 뭐 매물 줄었다. 그러면서 9일에 비해서 11일 이틀 동안에 매물이 엄청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매물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금, 토, 일, 월 이때 좀 줄었다가 이제 화, 수, 목 이럴 때 늘어나는 그런 형국인데 항상 그렇게 비교를 한다. 3월 18일 기준으로 봤더니 매물이 줄긴 웬걸 오히려 늘었다. 줄어든 거는 월세 매물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늘어날 때는 닥치고 있더니 요만큼 떨어진 거 가지고 바로 이야기하는데 금방 다시 회복되죠. 양천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늘었죠. 전세, 월세 다 마찬가지죠. 월세만 좀 줄었죠. 대선 이후. 근데 대선 기준이 아니라 한 작년 9월쯤이랑 대비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자, 근데 문제는 6월 1일
절세, 매물이 쭉 늘어왔다가 쭉 빠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이만큼 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도자가 안 팔아서 한다라는 것은 절세 매물 나올 때보다 매물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감소는 무슨 얼어 죽을 감소냐. 그만큼 지금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저런 기사를 통해서 팔고 싶은데 안 팔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공급이 과잉돼서 누적되고 있다. 입주는 적죠. 오히려 입주 이럴 때 올라가더니. 핵심은 공급량이 아니에요. 수요와 매물을 봐야 되는데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요가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정도다. 그러면은 정말로 공급 부족이고 상승장이 되는 건데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는 소리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상승이냐. 결론 뭐예요? 재건축발 상승, 매물 감소, 관심 증가. 통계상으로 나온 거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관심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고 매물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호가는 떨어졌다. 어디서 거짓말질이냐. 아마도 될 때까지 밀어붙이고 되면 내 말대로 됐지. 저것을 선동이라고 하죠. 옆에서 계속 목동 오른다 목동 오른다 목동 오른다 하면은 한두 명은 낚이겠지. 그럼 그 한두 명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일 뿐이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거래가 멈췄고 환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기도 실수요들이 들어오기도 매우 위험한 시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